자, 이번 시간에는 중첩 클래스 표현이 내부 클래스, 이 중첩은 영어로 nested 해서 여러분들 if문이나 반복문 같은 경우에 큰 if문 안에 작은 그 안에 또 if문,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됐을 때 얘와 얘의 관계가 중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었어요. 그런 개념의 중첩이에요. 즉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중첩되는 클래스를 허용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 클래스가 있다는 것은 뭐도 인터페이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내부라고 표현을 했던 건 여기서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보통 이 바깥쪽에 있는 if나 또는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클래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우터, 외부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얘들을 이너라고 표현을 해요. 스펠링을 막 이상하게 쓰네요. 이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첩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를 중첩 if문 또는 중첩 클래스 또는 중첩 인터페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첩되어 있는 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중첩되는 상황을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람다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중첩 클래스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객체 지향이 아닌 프로시저라는 부분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어서 객체 지향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갑니다.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첩 또는 내부 클래스와 내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표현이 여기 중첩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내부 클래스, 인너 클래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는 내부 클래스, 인너 클래스 이렇게 찾으셔야 제대로 된 걸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른 클래스라고 표현했어요. 참 이 용어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얘가 아우터였고요. 얘가 이너였어요. 얘는 완전히 다른 별 3개 이런 의미가 되고, 클래스 내부에 또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다 라는 것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왜 이런 내부 클래스를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 문법 얘기 나오는 것들의 많은 부분도 이해가 될 것이고, 저렇게 쓰는 건 그렇게 문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어법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것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문법적인 걸 아셔야 되는 건 시험을 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할 때는 어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제 문법 얘기가 잔뜩 나오겠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개발로 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 부분도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했을까?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함수 내에서 어떤 구조체를 선언했다고 생각할게요. 어떤 클래스를 선언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서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어떤 패키지 안에 클래스 선언한 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클래스를 선언할 때도 바깥쪽에까지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내부에 있는 클래스들은 대체적으로 이 외부 클래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클래스인 거예요.
이 안에서만 필요한 빵틀이었던 거예요. 간혹 밖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멤버 변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마시라고. 뭘 통해서 허용하라고요? 메소드를 통해서 허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내부 클래스도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일어나세요. 뭘로 해석하셔야 되느냐면 메소드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밖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완전히 다른 클래스에서 이 중첩 클래스를 접근하고자 한다면 뭐 그럴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부 클래스를 선언하는 이유는 이 클래스 안에서만 필요한 아주 단촐한 클래스일 때 해요. 복잡하면 쓰지도 잘 않아요. 이유는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기억나시죠? 제가 if 같은 거 할 때 너무 중첩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드렸고, 반복문도 while문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중첩되는 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이라든가 컨티뉴문 같은 거 잘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를 쓰는 경우는 정말 단촐할 때예요. 그럴 때만 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오남용은 피해 주셔야 돼요. 도리어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코드를 해석하기 위해서일 경우가 더 많으세요. 정말 추천드리는 방식은,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중첩 클래스나 내부 클래스는 뒤에 이제 GUI를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는 쓰지만 그 외에는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자, 이제 문법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 클래스 또는 내부 인터페이스는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감추며 외부 클래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외부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외부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외부 클래스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은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한이 되겠죠. 즉, 이 외부 클래스에서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중첩되어 있는 내부에 있다 보니 프라이빗 멤버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속을 하게 되면 프라이빗 멤버가 접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멤버 변수든 멤버 메소드든 접근이 안 되는데 얘는 심지어 접근 권한까지 갖고 있어요. 진짜 가깝죠. 디폴트인 경우 뭐 이렇게 다 접근 권한이 다르죠. 얘는 좀 더 강력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굉장히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외부로부터 함부로 접근하지, 여기서 외부는 여기로부터 함부로 접근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클래스가 띡 하니 등장을 해서 얘가 그걸 접근을 한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내부에 있다 보니 얘도 내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심지어 차일드 클래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가족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렇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아주 특수한 경우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 T가 하나였군요. 아우터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비롯한 모든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문법적인 얘기이지 어법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기가 쉽고 이거 세모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안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기능을 계속 이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의 기능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면 코드가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정말 바꿀 일 없다 이건.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릴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 드리죠. 프로그램이 간단해지지만 중첩 클래스가 복잡할 경우 가독성을 저해야 한다. 말이 거꾸로 복잡해진다, 간단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가급적이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챕터가 좀 그럴 거예요.